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느 무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생의 절정은 젊을 때라고. 40이면 내리막이고 50이면 은퇴를 준비하며 60이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성공 공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60의 나이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은퇴하셔야지요. 그 질문에 속으로 웃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무대는 50과 60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속도와 경쟁에 지친 당신의 삶에 세월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는 인생의 비밀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뒤의 나에게 더 깊은 지혜로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작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 1980년, 그의 나이 65이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기자가 존경심과 약간의 당돌함을 섞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은퇴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조용한 여생을 즐기셔야지요. 그 질문을 받은 순간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물러설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라고. 힘을 잃고 기회를 잃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통념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의 힘, 그가 바라보는 미래의 깊이는 젊은 기자가 가진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을 막 넘겼을 무렵 그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철 같은 체력으로 살아온 그에게 의사의 말은 단순한 진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가운 문장 앞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았습니다. 성공, 회사, 가족, 그 세 단어를 위해 그는 평생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현장으로 향했고 별을 보며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높은 성취의 탑 안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나 외로웠다는 것을. 성공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달려왔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은 스쳐 지나가는 보고서의 일부였고 자식들의 성장은 건너들은 소식이었으며 아내의 지친 눈빛은 애써 외면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말한 못다 이룬 꿈은 더 큰 회사를 만들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 인생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열매나 높은 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내린 관계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더 정직하려 애썼고 상대방의 눈을 볼 때도 그 눈 속에 담긴 희로애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세월이라는 묵직한 무게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음은 분명 강력한 힘입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두려움 없는 속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쾌속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쾌속선은 물밑 깊은 곳의 암초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징조를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월이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준 특별한 눈,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유창한 말솜씨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별해내는 지혜. 이것은 마치 수많은 항해를 거친 노련한 선장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속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파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를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기자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이라고. 수없이 속고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사람을 가려내는 힘을 주고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직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흙을 고르는 감각, 불길을 다스리는 인내, 조각 하나의 철학을 담아내는 도예가의 손길처럼 노년의 인생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깊은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그것은 단 하루,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월만이 빚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쇠퇴의 표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응축된 귀한 자산입니다. 젊음을 부러워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당신 안에 조용히 쌓여있는 세월의 지혜를 꺼내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60 이후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무대다. 그 무대는 젊은 날의 힘과 속도가 아닌 오직 세월이 준 지혜와 경험으로만 빛날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갈고 닦아온 강력한 무기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 그의 인생 후반부를 황금기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세월이 그에게 선물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력서 몇 줄로, 출신 학교 이름으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으로 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 젊었을 때의 그 역시 그랬습니다.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사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3년 그의 나이 68이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끌 리더를 뽑아야 했지요. 5명의 후보자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벌에 막힘없는 말솜씨를 자랑하는 젊은 인재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보다 뛰어난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였다면 아마 둘 중 한 명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은 전혀 다른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말주변도 없었고 화려한 이력서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 임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저 사람입니까? 더 뛰어나고 확실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의아해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 평범한 남자의 어깨에 회사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시간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동료들에게는 깊은 존경을 받았고 고객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팀을 이끌었고 결국 그 프로젝트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능이란 시험 점수나 발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재능은 신뢰성이었습니다. 믿고 맡긴 일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곁에 있는 동료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이 위대한 재능은 안타깝게도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만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힘이지요. 세월은 우리에게 바로 이 특별한 눈을 선물합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고 말이 아닌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눈. 이것이 바로 60 이후의 삶이 그에게 준 첫 번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자 그의 인간관계 또한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인간관계는 하나의 계산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그것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어서면서 그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90년 그의 나이 75. 회사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회사는 멈춰섰고 팽팽한 긴장감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였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하지만 75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처음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저 사람은 회사의 이익만을 지키려 하겠지.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거친 말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깊은 불안을 보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존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과도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단지 아주 조금 더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압니다. 젊었을 때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그 따뜻한 공감의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갈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웠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이익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결코 몰랐던 진실, 오직 세월만이 가르쳐준 두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젊을 때 돈은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더 큰 사업을 일으키고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욕망이 모든 선택의 중심이었습니다. 돈은 성공의 증표였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돈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누구와 나누느냐가 인생의 진짜 무게를 결정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함께 고생했던 한 동료가 은퇴 후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은 그저 차가운 숫자일 뿐이지만 관계를 위해 쓰인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힘이 된다는 것을,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쓰자. 내 가족을 지키고 옛 동료를 돕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자. 여러분, 돈은 칼과 같습니다. 잡는 사람에 따라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쫓느라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순 이후에야 진짜 부자의 길이 시작된다고. 그 길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가로 결정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순을 넘어서면서 그는 오히려 두려움을 훨씬 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의 두려움은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서 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져본 경험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한 번은 그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야. 바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도 결국 살아남은 이 경험이지. 세월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야말로 젊은이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소극적인 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무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그 세월이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깨달음의 끝에서 그는 삶의 단순함을 발견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미친 듯이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순과 이른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이 진짜 풍요라는 것을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정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도, 명예도, 지위도 결국 모두 놓고 가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베풀었던 작은 따뜻함, 내가 목숨처럼 지켜온 신뢰. 그래서 그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진심 없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단 몇 사람과 더 오래, 더 깊이 머물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국 단순해질수록 강해집니다. 단순함은 본질을 드러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우리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진짜 무대는 찬란했던 젊음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20대도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30대와 40대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내리막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시간, 예순 이후에 비로소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저는 비로소 세월이 제 손에 쥐어준 귀한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젊음의 조급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겉모습 너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으로 서로를 보듬는 관계의 깊이,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책임을 기꺼이 나의 존재 이유로 끌어안는 단단한 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나눌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돈의 진짜 쓰임새, 성공의 장식품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였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의미,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찾아오는 삶의 단순함과 평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던 지독한 비교와 자기 비난을 멈추고 상처 입은 내 모습 그대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까지.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편안한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리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만 빚어지는 살아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 이후가 인생의 진짜 전성기다. 청춘의 전성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면 예순 이후의 전성기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혹시 달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무대 뒤편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낙담하고 줄어드는 기회에 불안해하며 젊은 시절처럼 뜨거운 열정이 없다고,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40, 50에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나이듦은 당신이 가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며 과거에는 감히 오를 수 없었던 훨씬 더 크고 깊이 있는 무대를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젊음의 무기가 속도와 에너지뿐이었다면 지금 당신의 손에는 경험이라는 날카로운 칼과 통찰이라는 견고한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흔들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 당신은 웬만한 폭풍우는 웃으며 견뎌낼 수 있는 지혜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앞에는 거대한 무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젊은 날의 서툰 열정과 혈기만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수많은 상처를 단단한 옹이로 바꾸어낸 사람들만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과거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하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질 것이고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진짜 무대는 찬란했던 젊음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20대도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30대와 40대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내리막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시간, 60 이후에 비로소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저는 비로소 세월이 제 손에 쥐어준 귀한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젊음의 조급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겉모습 너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으로 서로를 보듬는 관계의 깊,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책임을 기꺼이 나의 존재 이유로 끌어안는 단단한 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나눌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돈의 진짜 쓰임새, 성공의 장식품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였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의미,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찾아오는 삶의 단순함과 평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던 지독한 비교와 자기 비난을 멈추고 상처 입은 내 모습 그대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까지,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편안한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리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만 빚어지는 살아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60 이후가 인생의 진짜 전성기다. 청춘의 전성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면 60 이후의 전성기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혹시 달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무대 뒤편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낙담하고 줄어드는 기회에 불안해하며 젊은 시절처럼 뜨거운 열정이 없다고,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40, 50에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나이듦은 당신이 가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며, 과거에는 감히 오를 수 없었던 훨씬 더 크고 깊이 있는 무대를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젊음의 무기가 속도와 에너지뿐이었다면 지금 당신의 손에는 경험이라는 날카로운 칼과 통찰이라는 견고한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흔들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 당신은 웬만한 폭풍우는 웃으며 견뎌낼 수 있는 지혜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앞에는 거대한 무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젊은 날의 서툰 열정과 혈기만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수많은 상처를 단단한 옹이로 바꾸어낸 사람들만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과거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하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질 것이고,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세월이 우리에게서 젊음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관계의 깊이,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용기까지.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까? 오늘 배운 단 한 가지,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다짐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공유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